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뉴욕 시장의 훈풍을 이어받아 기분 좋은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행렬 속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그래도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0.83% 상승으로 923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이 92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4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또 현대차가 올해 말 시속 80km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떤 종목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 찜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연구를 20년 가까이 해오시면서 내공이 아주 단단하게 쌓이신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우리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오늘 시청자분들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한마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 나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방송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송 자체가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종목의 흐름을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에 앞서서 제가 개괄적인 내용을 한 번 정도는 브리핑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바로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보시면 현재 스탁 목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스탁이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자꾸 이 수익이라는 목적보다는 급등주라든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상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노려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상한가의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금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큰 수익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5%의 수익만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이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상한가보다 더 좋은 수익도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꼭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 기법들이 있습니다. 매매 기법들이 굉장히 많죠. 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한다든지 쌍바닥을 찍었을 때 반등을 줄 때 매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기간으로 나눠보자면 단기 투자와 스윙 투자
그리고 중장기 투자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자체는 전문가마다 그리고 뭐 서적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스윙 투자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한 달보다 길어지게 되면 뭐 우리가 중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스캘핑이라든지 초단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단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수익을 내는 다양한 매매 방법 중에서 이제 중장기 투자를 제가 잠시만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장기 투자 화면에 보시면 좌측에는 이제 워렌 버핏이 있고 우측에는 이제 피터 린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맹목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장기 투자가 무조건 유리하구나. 단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저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이런 장기 투자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에 집중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바로 보도록 하죠. 제가 올해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화면에 넣어봤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는 자이글이라는 기업이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자이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이 돼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기업인데 3월 달에는 자이글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3월 달에 또 다른 종목 중에서는 이 강원 에너지라는 기업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달 한 달 동안 245%의 변동성이 나왔죠.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월 달에는 EV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저점에서 2차 전지와 엮이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월 달 같은 경우는 소룩스라는 기업이 단기간에 20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소룩스 같은 경우는 앞에 보셨던 것들처럼 뭐 2차 전지와 엮인 것은 아니었지만 개별적인 합병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동훈아나텍이 한번 움직여줬었고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죠. 이 기업 역시도 6월 달에 16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업 금양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 8월 달 같은 경우도 이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와 엮이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 달 동안 움직임을 제가 표현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3월 달에 자이글부터 가장 밑에 있는 신성 델타테크까지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자, 이 폭을 봤을 때 장기 투자가 과연 답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라든지 테마주 매매를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량주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무조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업을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매매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계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살찌워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지 이런 수익률이 나오느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오늘 이 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측에 상승 명분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합병, 최초 재료, 2차 전지, 그리고 초전도체입니다.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좀 감이 왔을 텐데 지금 올해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아니면 초전도체였다라는 거죠. 물론 2차 전지와 초전도체는 우리가 사실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오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테마주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2차 전지도 그렇고 이 초전도체도 그렇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량한 종목들,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스캘핑처럼 굉장히 빠르게 매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주식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빠른 종목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 400%, 200%씩 올라오는 모습들 보면 이걸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10년 동안 매매를 해서 10년 동안 보유를 해서 20%의 수익이 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좀 생각이 좀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상승 명분이 분명한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더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추려서 매매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빠르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주도 섹터라는 겁니다. 주도 섹터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처럼 큰 자금이 들어오는 메이저가 들어오는 쪽이 될 수도 있고 초전도체나 뭐 양자 컴퓨터 같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테마주로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업종이든 테마든 시장 대비해서 강한 주도 섹터를 노려보는 게 분명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큰 목적은 바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너무 장기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고정관념을 좀 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 투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 투자보다 좀 더 빠른 타이밍에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주도 섹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도 섹터를 포인트로 잡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의문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우, 전문가님, 이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대응을 못할 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씩 타이트하게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이제 스윙 같은 경우는 1주에서 4주 정도로 여러분들께 표현을 했는데 이 스윙 매매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의 자금을 스윙 투자에다가 주도 섹터에다가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장기 투자도 좋고 단기 투자도 좋은데 이 스윙 매매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좋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리스크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스윙 매매 상대적으로 중장기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주도 섹터를 공략해서 좋은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인 거죠. 제가 주식 투자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단타 매매도 많이 해왔고요. 우량주 매매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장단점이 있죠. 단타 매매와 우량주 매매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주도 섹터에 대한 매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어쨌든 주식 투자의 공통적인 목적은 수익인데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기 매매도 있고 중장기 매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이 장기 투자자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투자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전기차가 많이 보편화된 것처럼 투자의 패러다임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항상 강한 종목군들, 그게 업종도 좋고요, 테마여도 좋습니다. 업종이어도 좋고 테마여도 좋고 어쨌든 시장보다 강하고 종합 주가지수보다 강하고 거래 자금이 들어오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그 종목들을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짧게만 보는 것도 아니라 스윙 투자자로서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참 이게 재밌는 것은 스윙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A라는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 종목이 매수한 다음날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매도합니까? 안 합니까? 매도하면 됩니다. 스윙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까지도 어떻게 보면 포함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장기 투자가 무조건 유리하고 반면에 중장기 투자가 아닌 것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조금만 덜어내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을 우리가 공략함에 있어서 아무 종목이나 하면 안 됩니다. 자금이 들어오는 주도 섹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보셨죠? 올해 2023년도만 하더라도 몇백 프로씩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근처에서라도 매매를 해야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주도 섹터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전문가님 주식 고수의 노하우가 느껴지는 설명이었는데요. 비중 조절을 통해 스윙 매매해야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또 주도 섹터는 어떻게 골라보면 좋을지 방송이 끝나고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장바구니 코너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며칠을 고심하고 또 엄선해서 종목 골라오셨다고 하시는데 장바구니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지난해 자율주행 상용화 차량용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며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오늘 완전 핫한 자율주행 관련주 가져오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무엇인지 얼른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준비를 해왔는데 현재 장바구니에 가장 먼저 담아온 종목은 바로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사실 변동성이 많이 커졌었죠. 그래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자율주행이 굉장히 오랜만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자율주행이 가장 강하게 부각된 날이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트렉스라는 기업을 장바구니에 담아왔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전장 부품,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 레벨 3를 상용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 들어서 이 자율주행 관련 섹터가 처음으로 부각이 됐는데 그 부각이 되는 와중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던 게 바로 이 모트렉스라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모트렉스라는 기업이 자동차 그 자율주행 쪽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마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새롭게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모트렉스가 어쨌든 따라갈 수 있는 장후반부에는 많이 따라 붙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내재 가치가 있고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니까 이 모트렉스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
천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매우 아주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모트렉스의 일봉,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이 모트렉스의 일봉입니다.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오다가 윗꼬리가 어느 정도 달려있는 상태인데 사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일봉보다는 주봉이 훨씬 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반등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나 2차 전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종목군들이 최근 월봉이나 주봉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우하향을 하는 기업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몇 주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우상향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의 부각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면 그동안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거나 긴장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놓고 이 자율주행 레벨 3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손을 놔도 된다라는 뜻인데 이런 관점에서 차 뒷좌석이라든지 이런 데 위치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차 안에서 즐길 거리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인포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그리고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 글로벌 공룡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제 이슈가 됐었던 뭐 맥신이라든지 오염수 관련되어 있는 이슈보다도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도 많이 나왔죠.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주도 섹터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탄력적으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이제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들,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첨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시장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은 그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약하죠. 2차 전지가 강하면 반도체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기술주기 때문에 좀 비교를 바꿔보자면 수출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면 내수주 쪽은 약한 경우가 있고 내수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면 수출주는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시장에 들어오는 전체 자금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업종도 A 업종도 올리고 B 업종도 올리고 C 업종도 올리고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가는 시장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금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 바로 주도 섹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모트렉스라는 기업을 장바구니에 살짝 담아봤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KG ETS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죠.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데 코스닥이 전기업종 심사에서 폐기물 처리였었던 업종을 화학제품 제조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KG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쪽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KG ETS를 2차 전지 관련주로 지금 계속해서 편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차 전지. 빠질 것 같고 이제 꺾일 것 같지만 오늘 에코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KG ETS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오후답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좋은 시세를 한번 보여줬죠. 근데 내용은 좀 더 있습니다. 이 KG ET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3원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중국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LFP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보다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LFP의 배터리 채용
채용 수준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도 이제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KG ETS 그리고 KG 모빌리티라든지 이쪽에서 중국의 2위 배터리 업체와 지금 제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KG ETS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쪽으로 지금 엮여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RF셈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KG ETX 역시 어떤 업종이죠? 바로 2차 전지. 시장에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주도 섹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KG ETS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에서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물론 이 배터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전기차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고가의 전기차가 활성화된다라기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전기차가 많이 배급된다, 많이 보급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배터리를 만드는데 너무 비싼 비용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가 저렴한 이 LFP 배터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G ETS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도 관심을 이어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로서 KG ETS 장바구니에 담아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코콤이라는 기업입니다. 코콤 같은 경우도 장중에 VI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죠. 제가 이 종목도 역시나 아침부터 준비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좀 움직였으면 더 멋져 보였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통신기기 그리고 스마트 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최근에 이제 굉장히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대한 설치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서 보셨었던 자율주행의 모트렉스라든지 2차 전지의 KG ETS보다는 조금 작은 테마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콤도 역시나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주도 섹터라는 거죠. 주도 섹터. CCTV. 물론 아주 강력한 주도 섹터까지는 아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율주행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지만 CCTV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 코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지만 거래 대금을 놓고 봤을 때 적은 거래 대금이 아닙니다. 조만간 한 번 정도 거래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코콤 같은 경우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제가 담아놨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제가 아침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살짝 여기서 더 올라왔겠죠. 오늘 장후반에 아래꼬리가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을 겁니다. 근데 코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장에서 외면되고 있는 섹터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랫동안 주식하면서 전문가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뭐 이렇게 차트로 놓고 보면 여기서 매수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쭉 내려오는 종목군들,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기업들, 소외되고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매매, 뭐 시장에서 외면받더라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매매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어느 정도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그래도 주도 섹터를 공략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바로 봐보도록 하죠. 자, 바로 HB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업종과 섹터예요. 그죠? 2차 전지도 아니고 자율주행도 아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CCTV도 아니고 이건 디스플레이랑 OLED 그리고 2차 전지까지도 2차 전지를 어느 정도는 엮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OLED 쪽과 엮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디스플레이 쪽과.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개선되거나 OLED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도 섹터라고 보긴 어렵지만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애플이 OLED를 채택한다라고 하죠.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신화콘텍이라는 기업이 애플에서 USB-C 타입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돌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다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기업이 이 애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이 이제 애플사에서 만드는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에 이 OLED를 채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쪽에 대한 자금도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도 섹터를 조금 빠르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트를 보면 참 재밌죠? 지금 이 HB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자금이 선제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좀 더 붙고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아주 강력한 주도 섹터로 자리할 수 있으니까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바구니 종목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자, 바로 KCS라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스템 통합, 그리고 뭐 최근에는 양자 테마로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근데 이 KCS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여러 테마주에 단골로 등장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양자 쪽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어쨌든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주들에 많이 엮인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KCS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SK텔레콤과 양자 암호칩을 공동 개발했고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양자 관련돼서 한번 시장에서 이슈가 된 이후에 좀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양자 쪽에 대해서 자금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아주 변동성이 큰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굉장히 줄여서 우리가 공략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장바구니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외되지 않고 시장에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적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고 분석하시고 선택하셨을 때 수익이 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을 매매해도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한 번, 두 번 매매해 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게 빠질 것 같다가도 다시 반등을 주고 꺼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자금의 힘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금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 자금이 기관의 자금이든 외국인의 자금이든 이 자금의 큰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시장보다 강력한 주도 섹터에는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은 언제라도 한 번 정도는 강한 시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KCS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투자에 대한 욕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이 끝난 뒤에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전략 대응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이재규 전문가가 찜한 종목 코너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아주 신중하게 종목을 골라주셨다고 하는데 찜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수혜 가자! 현대차가 시속 80km 자율주행차를 올 연말 상용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현대차의 수혜를 받은 자율주행 관련주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역시 오늘 하루 자율주행 관련주로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찜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주 가져오셨어요. 과연 무슨 종목인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짚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이제 찜한 종목으로 준비한 것도 첫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제가 앞서서 장바구니에서도 이 모트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이 팅크웨어, 이 띵크웨어죠. 이 띵크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이미 좀 잡아놨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세의 연속성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모트렉스도 강하겠죠.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일단 매물대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싱크웨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매물대가 좀 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우리가 공략해 봤을 때 싱크웨어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내가 매매하고 있는 기업,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은 그래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대차가 올해 말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다른 나라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3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거의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모트렉스 설명드릴 때처럼 지금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많이 응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호재성 기사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자율주행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확률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자율주행이 좀 더 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실적적으로 메리트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띵크웨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띵크웨어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그룹에서 작년부터 인수를 했었던 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티두닷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42닷이죠. 42닷.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어쨌든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이 싱크웨어의 자회사였었던 아이나비에다가 자회사 중에서 아이나비라는 게 있어요. 아마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이제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레벨 3를 넘어서서 레벨 4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레벨 4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한 상태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죠. 근데 이제 그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 싱크웨어고 이 아이나비에다가 투자를 했었던 게 그 42닷이라는 회사입니다. 현대차와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인수를 한 회사죠. 근데 어쨌든 오늘 자율주행이 현대차 그룹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42닷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 42닷이 투자를 했었던 아이나비를 가지고 있는 싱크웨어가 지분 관계상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모트렉스가 상단부에 모트렉스 차트를 예로 들자면 약간 위에 매물대가 이렇게 몰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싱크웨어 같은 경우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싱크웨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율주행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 종목 바로 이루다를 볼 텐데 사실 이 이루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한 3주 정도만 좀 더 방송을 먼저 했다면 꼭 잡아드렸을 종목일 만큼 2023년도에 이 의료 미용 관련된 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연초에는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는 초전도체, 맥신, 오염수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의료기기 관련돼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왔어요. 루트로닉도 많이 올라왔고요. 하이로닉도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살짝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루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다른 미용 의료기기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루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자면 이 레이저와 고주파를 이용해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찍힌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매출도 잘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도 잘 나올 것이고. 근데 이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왜 메리트가 크냐면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외형 성장이 가능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루다 같은 경우는 50여 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이 다각화되어 있다는 거죠.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일부 나라에만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그 나라와 문제가 생겼을 때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다각화되어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업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도에 6조 규모였었던 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뭐 30년에는 50조까지 커진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14년에서 30년이면 중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루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자금의 힘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걸 저는 주도 섹터라고 하고 트렌디한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외면받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루다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설명 또한 너무 주옥 같아서 막 받아 적고 싶을 심정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이렇게 전략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까지 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하신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얼른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종목인데요. 바로 이 CS 베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좀 안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모 회사가 CS 윈드라는 회사죠. 풍력과 관련돼서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멋진 회사인데 그 회사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 CS 베어링이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규모도 좀 더 작아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실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어쨌든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작년에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IRA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을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맞죠. 2차 전지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여왔고. 근데 이 인플레 감축 법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중간에 한번 보시죠. 풍력과 태양광에 3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풍력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해서 풍력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CS 베어링이라는 회사가 매출을 내고 있는 상대 기업이 바로 미국 회사입니다.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하나 빠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으로 드려보자면 지금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GE라는 회사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엄청난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라는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외형 성장이 한 40%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 더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여기 지금 얼마 전에 나왔었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4번째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 최종 승인이 됐다라고 하죠. 근데 이 4번째 해상풍력단지가 승인됐다라는 내용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데 연내에 5번째 해상풍력단지까지 최종 건설 승인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풍력 쪽에 대한 미국 쪽에서의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CS 베어링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북미의 풍력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북미에 있는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제너럴 일렉트릭을 주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 제너럴 일렉트릭에 들어가는 매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3사, 굉장히 큰 3사가 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포함해서 베스타스라든지 지멘스가 있는데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저 제너럴 일렉트릭 외에도 베스타스라든지 지멘스까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장후반부에 많이 돌려놨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주도주가 되면 좋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 거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래 자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주도 섹터들을 계속해서 선별하고 공략해야지만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너무나 분석적으로 또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핵심 화면을 통해 정리했으니까요. 큰 화면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 연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현대차의 훈풍이 모트렉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KG ETS, 코스닥 전기업종 심사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에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가운데 니켈을 공급 중인 관계사 KG 에너켐의 황산 니켈 생산량이 부각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루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